아니 왜 외모가 저보다 더 평범한 그 사람이 회의실에 들어오면 모든 시선을 끌죠? 어제 만난 그 팀장님, 특별한 직책도 없는데 모두가 그분 말을 경청하더라. 그녀는 대체 무슨 매력이길래 대화할수록 더 빠져드는 걸까? 누군가는 평생 외모를 가꾸는데 수천만 원을 쓰는데도 존재감이 없고 또 누군가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아우라를 뿜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면접관들은 지원자를 만난 단 4초 만에 그 사람의 능력, 신뢰도, 성공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겨우 4초만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말도 제대로 못 꺼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결정적 순간이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새로운 사람과 악수하는 순간, 발표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건 타고난 외모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가장 희망적인 비밀입니다. 강력한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CEO, 정치인, 유명 인플루언서 100명 이상을 심층 분석한 결과 그들의 매력과 영향력 뒤에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공통 습관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습관들은 성형수술이나 값비싼 코칭 없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비밀 공식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의 아우라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자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새우등으로 구부정하게 앉아 계신가요? 지금 당장 자신의 자세를 살펴보세요.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 만나는 상대방에게 2가지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해보는 거죠. 첫 번째는 어깨를 움츠리고 두 번째는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로요. 결과는 놀랍게도 같은 말을 했음에도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어깨를 움츠렸을 때는 존재감이 약하다, 어두워 보인다,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반면 허리를 펴고 당당히 서 있을 때는 성격이 밝고 좋아 보인다,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일도 잘할 것 같다,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반대의 인상을 주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새우등이 매력적으로 보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새우등이라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자세에 의식을 집중하면 바르지 않은 자세보다 바른 자세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만난 매력적인 사람들은 모두 바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구부정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한 저명한 학자의 특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학문적으로는 탁월했지만 새우등의 학생들과 눈도 잘 맞추지 못했고 몸짓이나 손짓도 거의 없었습니다. 강연 내용은 정말 훌륭했는데도 중간부터 학생들 대부분이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강연에 대한 평가도 내용보다는 강연자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이처럼 말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세와 몸짓이 좋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담는 그릇인 몸짓과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말할 때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한번 녹화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중요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면 내용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자세와 몸짓에도 신경 써보세요.
자세는 여러분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른 자세는 단지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감, 에너지, 그리고 전문성까지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등을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턱을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은 한층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에 이어 몸짓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작은 몸짓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소한 몸짓 하나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첫 번째 몸짓은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계속 움직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다가 누군가 말을 걸면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응, 그래 라고 대답하시나요? 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화하시나요? 난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고 내용도 다 이해했으니까 괜찮아. 일을 중단하는 것보다 일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더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정말로 듣고 있는 걸까? 흘려듣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불쾌해지거나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손을 멈추든 아니든 일의 효율성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몸짓 하나로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이런 사소한 몸짓이 여러분을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몸짓은 무릎의 방향입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누군가 책상 옆이나 등 뒤에서 말을 걸면 어떻게 하시나요? 상반신만 살짝 틀어서 대답하시나요? 설령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는다 해도 무릎이 상대방을 향하지 않으면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말하는 상대방을 향해 무릎을 돌려보세요. 손을 멈추고 무릎을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 이 두 가지 몸짓은 당신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어요. 당신을 신뢰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라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는 비단 공식적인 자리나 중요한 미팅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잡담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해보세요. 상대방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몸짓은 사실 하지 않는 몸짓입니다. 맞장구도 몸짓의 일부인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에게 맞장구 칠 때 말을 끊고 자신의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우월한 존재다. 무능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후배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후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으면서 우리 할머니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나 슬프더라고 라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는 것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설령 비슷한 경험이라 해도 상대방과 자신의 경험과 감정은 별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인간관계가 크게 개선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 세 가지 몸짓은 매우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손을 멈추고 무릎을 상대방에게 향하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지 않는 이 세 가지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은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여러분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높이, 속도, 억양, 그리고 말할 때의 간격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뱃속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적절한 간격을 두면서 말하는 것이 자신감 있는 말하기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말하면 어떤 인상을 줄까요? 적극성과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 말에 자신감이 없다. 어두워 보인다 등의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밝고 쾌활하며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고 명료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여성 기업가는 말이 무척 빠릅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의 열정과 비전을 모두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집중하지 않으면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말을 들으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큰 목소리로 활기차게 눈을 빛내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빨리 하는 것마저 그녀가 하는 사업의 속도감을 연상시켜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목소리는 융통성 없이 교과서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인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개성과 매력을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입니다. 저도 사실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컨설팅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우려면 전문가의 지도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오늘부터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와 말하는가를 고려하라. 1대1로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특징에 맞는 목소리와 화법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큰 사람과 대화할 때는 여러분도 목소리를 크게 내보세요.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톤을 낮춰서 말해보세요. 몸이나 손동작이 큰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동작을 크게 하면서 말해보세요.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시선을 피하지 말고 대화해보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목소리와 몸짓을 약간 따라하는 것은 미러링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대방과의 라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어디서 말하는가를 고려하라. 여러 명을 상대로 말할 때는 장소의 크기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장소가 넓다면 미리 마이크를 준비하거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최대한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환경을 미리 파악하고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잘 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셋째,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결정하라. 목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던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면 초조해 보이던 인상에서 차분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또한 억양 없는 톤으로 느긋하게 말하던 사람이 높은 톤으로 밝게 말하면 다소 우둔해 보이던 인상에서 쾌활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따라서 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결정해 보세요. 키나 얼굴 생김새는 쉽게 바꿀 수 없지만 목소리는 노력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목소리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목소리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분명 더 매력적인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4번째 비결은 힘 있는 사람들의 행동 습관을 익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언행을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배우면 여러분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제스처를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 고압적이고 거만한 사람, 싫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맞장구의 횟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맞장구 치는 것은 좋지만 그 횟수를 적절히 조절해 보세요. 너무 자주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오히려 지위가 낮다, 권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맞장구 칠 때는 천천히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여러분의 존재감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시선 관리입니다.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먼저 눈을 피하거나 자주 깜빡이는 것은 자신감 없는 사람의 특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이 컨택트는 매력적인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눈에 힘을 주고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권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자주 깜빡이고 시선을 잘 맞추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이게 됩니다. 물론 너무 오래 쳐다보는 것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 자연스러운 아이 컨택트를 연습해 보세요. 세 번째 습관은 적절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칭찬을 받은 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멋지네요. 일을 정말 잘하네요. 와 같은 칭찬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와 같이 상대의 말을 바로 부정합니다. 겸손함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을 항상 남에게 돌리다 보면 정작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칭찬을 받았을 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이세요. 어설프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나는 영향력이 없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는 것입니다. 혹시 평소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안녕하세요처럼 자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잘못을 했을 때는 깊이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반사적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자주 사과하면 어느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습관적으로 사과를 많이 하고 계신다면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라고 말하는 대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대신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특징들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도 더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힘은 겉으로 보이는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과 배려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습관들을 단순히 남을 제압하거나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표현하고 상대방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다섯 번째 비결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세, 몸짓, 목소리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행동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권력, 지위 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 중 일부는 강한 기운을 내뿜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이나 냉정함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 진정으로 남다른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강한 존재감과 함께 따뜻한 기운을 내뿜으며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감싸줍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선해, 이타심, 친절함, 애정 같은 배려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단순히 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는 인간다운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매력이 완성됩니다. 만약 힘만 있고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오만하고 차가운 인상을 줄 뿐입니다. 반대로 배려만 있고 힘이 없다면 그것은 아첨꾼이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힘과 배려는 뗄 수 없는 한 쌍이므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하워드 마클리 이북 교수는 배려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배려 기술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시점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의 시점에서 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동료가 손님이 나한테 화내서 너무나 분하고 괴로워. 이제 회사를 관두고 싶어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님이 화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여러분이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점을 명심하세요. 타인과 꼭 같은 가치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로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주관이므로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배려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료가 느끼는 분노나 고통,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심정을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당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군요. 정말 힘들겠네요. 라고 공감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배려의 기술입니다. 인간관계를 쌓기 위한 테크닉으로 상대의 말을 일부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는 왠지 미래가 불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불안하시군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단순히 맞장구 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나한테 진정한 관심이 없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생각해보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신발을 신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걸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화해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공감은 얄팍하고 경솔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또는 자신의 욕구를 제쳐두고 상대의 희망을 이루어주는 것을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자신이 여유가 없으면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 친절한 말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애쓰지 마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배려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상대에게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만족시켜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여유가 생겨야 상대에게도 진정으로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도 상대에 대한 진심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배려의 아우라가 됩니다. 빌 게이츠는 처음 TV에 나왔을 때 어색하게 웅크린 자세로 인터뷰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첫 방송에서 목소리가 떨리고 눈을 자주 깜빡였습니다.
워렌 버핏은 과거 대중 연설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강의를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오늘날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신했을까요? 비결은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 습관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를 연습해 보세요. 다음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눈을 바라보며 듣기만 해보세요. 다음 회의에서는 목소리 톤을 조금만 낮추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미안합니다를 감사합니다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배려하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요즘 그 사람이 달라 보이지? 뭔가 달라졌어.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 여기서 비밀은 하나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아우라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공개한 5가지 비밀 중 하나라도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인생의 비밀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화장품은 자신감이다. 그리고 자신감은 습관에서 온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이 시작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